현재 집에서 재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공부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12월부터는 운전면허 취득하려고 학원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은 무기력해지곤 합니다.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디 계세요? 지금 그러면 학생이세요? 아니면은 졸업하고 취직 준비 중이세요? 이직 준비생이세요? 지금 재택 업무 알바로 집에서 계속 하면서 이직 준비하고 있어요. 이직 어떤 거? IT 업계로 이직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집에서 그 재택 업무 하고 있는 일이 마케팅이랑 관련 있는 일이라서 마케팅 공부를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올해 나이가 26이요. 26.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무기력과 연관되는 단어가 하나 눈에 띄었는데 열심히 같아요. 열심히. 사람들이 강연을 갈 때 저를 소개하시잖아요. 사회자분이 보통. 그러면은 정말 그분은 제가 조금 얄미운 분들이 있어요.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너무 바쁘신데 우리 이 지역까지 찾아와 주신 김창호 강사님을 소개합니다라고 하거나, 비용이 안 맞는데 우리 지역까지 찾아와 주신 우리 김창호 강사님을 소개한다라고 할 때 저는 정말 그분 주댕이를 이렇게 한 대, 이렇게 나가면서 그분 주댕이 한 대 때리고 나가고 싶어요. 자, 여기에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치하할 때 쓰는 문맥이나 문구 자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거나 처음 만난 사람한테 우리가 굳이 시간과 관련한 인사를 하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바쁘신 가운데도. 아니면 강사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 되게 당신 되게 멋진 사람이다, 쓸모 있는 사람이다,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으로 누군가를 칭찬할 때. 근데 여기에서부터 저희가 어떤 오류와 생각할 게 하나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게 있죠. 내가 바쁘면 나는 지금 현재 잘 살고 있는 거야. 나 오늘도 엄청 바빴잖아. 오늘도 정신이 없었어. 나 진짜 오늘도 나는 잘 살았어. 난 쓸모 있는 인간이야. 또는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해. 자격이 있어. 왜? 난 오늘도 열나래. 난 오늘도 열심히 살았거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술만 먹고 난 오늘 살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억울해서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한 번에 엄청 먹게 되잖아요. 왜? 억울하고 속상하고 나도 나한테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쉽다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쉽다. 영어로 하면 want. 선생님이 되게 원하는 거. 이거를 되게 쉽게 말하면 우리 선생님이 시간이 빨리 가는 거. 선생님 뭐 할 때 좋아요? 그냥 이런 강연 듣는 것도 되게 좋고 혼자 여행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 강의만 좋아요? 김미경 원장님 강연도 좋아요? 됐어요. 말하지 말아요. 이미 얼굴에 다 써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중요한 단어를 소개할게요. 정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잖아요.
이건희 회장님의 마지막 편지라는 게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거짓말이래요. 그분이 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병원에 계신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그러면 편지를 썼다 그러면 아주 옛날에 썼거나 최근에 의식이 완전히 돌아와서 쓰셨다는 건데, 그래서 뭐 SNS에 엄청 돌아다녔어요. 뭐 회장님의 마지막 편지. 그 중에 되게 좋은 거, 그게 설령 거짓말이라고 해도 좋은 거 소개할게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셔라예요. 이건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목 마를 땐 이미 늦은 거래요. 아프지 않아도 건강검진을 받아라. 배가 고프지 않아도 밥을 먹어라.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죠? 배 안 고픈데. 솔직히 배 안 고프잖아요. 그냥 헛헛해서 먹은 거잖아요. 그냥 정신이 헛헛해가지고, 뭐 아니면 뭐 언니들끼리 뭐 그냥 뭐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뭐 배고프지 않아도 밥을 먹으라는 없는데,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셔라는 있어요. 아프지 않아도 건강검진을 받아라. 엄청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이야기도요, 나 너무 갈급한데 그때는 오히려 늦어요. 언제가 좋으냐? 꾸준하게 선생님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구원자를 바라지 말고, 김유호 원장님 강연도 꾸준히 보고, 제 강연이 혹시나 도움이 된다면 이것도 꾸준히 보고. 근데 이렇게 소개할게요. 공부하려고 하거나 기억하려고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들은 모든 내용도 늘 소개하지만 공부하려고 하거나 기억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사랑이 아니라면 기억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기의 때가 아니어도 기억되지 않는데요. 그러니 외우려고 하거나 암기하려고 하거나 학습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오늘 좋았고 웃었으면 그냥 여기 끝나고 백화점에서 맛있는 거 잡수고 뭐 가방 하나 뭐 샤넬이나 디오르나 하나 사가지고 뭐 거기서 이제 기분 좋게 그렇게 가면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한 번 오면 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한 번 오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좋은 거 있으면 또 보세요. 여러분이 김창옥 TV를 구독하셨다면 빅데이터는 우리의 구독의 그 성향을 알아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사한 걸 또 추천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메인 창은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구독한 것과 좋아요를 누른 것과 유사한 것을 빅데이터들이 자꾸 우리 눈앞에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의 최근의 관심사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의 메인 창을 봐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과 상당히 유사해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우리 남자분들 인스타그램 메인 창 하신다면 메인 창에 지금 한 10개, 20개의 사진인데 이쪽은 요가 강사님, 이쪽은 필라테스 강사님, 이쪽은 또 뭐 여성 의류 하시는 분, 뭐 이쪽은 또 풀빌라에 가가지고 또 와인잔으로 또 이렇게 비키니 입고 이런 거 하시는 분, 그런 게 막 6개, 7개 있다면 이런 게 왜 오지? 여러분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알람을 설정하고 그래서 빅데이터가 알아낸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사를 30대, 40대 레깅스 그리고 풀빌라 뭐 이렇게 뭐 관종 뭐 이런 거를 알아서 그거를 계속 앞에다가 제시를 해줘야 이 사람이 볼 확률이 높으니까요. 어떻게 하시면 되는 줄 아세요? 이제 보시고 이것이 내가 자주 봐서 나한테 유익한 거라고 아니면 자주 보지 않는 게시물 설정 누르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유튜브는 또 알아내요. 우리가 그 삶을 보지 않기로 했다는 걸. 인생은 복잡하면 한없이 복잡하고 간단하면 한없이 간단합니다. 그러니 선생님 좋아하는 거 자꾸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보라는 거 해보세요. 김미경 원장님이 추천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해보세요. 그게 김미경 원장님이 지금 뭘 추천하냐면 제 강연을 많이 봐라 이렇게 추천하시고 계시거든요.
아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for example. 그러면은 원장님이 추천하는 거 해보세요. 그럼 다 맞아요? 아니에요. 뭘 아냐면 거기에서 누군가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추천을 해보면 나한테 가장 적합화된 그 지점을 발견해내요. 그러면 그게 선생님 영혼의 골수가 되실 거예요. 그 골수가 어느 날 찾아보면 무기력하면서 딱 나오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추천드릴게요. 운동을 병행해서 하는데 운동은 제가 보기엔 무기력할 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운동은 언제 할 수 있어요? 좀 기운 차리고. 그런 날은 거의 안 오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 운동 나 맘만 먹으면 나 바로 하잖아. 마음이 7년째 안 먹어진다고요. 다이어트? 나 그냥 하면 나 들어가. 나 알지 내 성격. 나 전에 막 17kg 빼고 그랬잖아. 마음 안 먹어진 지가 벌써 5년째라고요. 제가 보기에 운동은 우울해도 하고 피곤해도 하고 짜증나도 하고 그냥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나 막 수면제 먹을 거야. 일단 운동하고 수면제 먹는 게 좋아요. 생각 자체를. 나 그냥 운동은 그냥 이건 그냥 하는 거다. 이거는 그냥 밥 먹듯이. 그러다 보면 근육에 힘이 붙잖아요. 뇌가 사고를 좀 더 긍정적으로 갖고 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육 운동, 유산소라든지 하루에 이렇게 막 서울 사시는 분은 막 이렇게 그 한강공원 그런 데 좋잖아요. 한 80km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타이어 끌고 그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 정도는 하잖아요. 무슨 뭐 맨몸으로 그 심심하게 뭐 하러 가요, 그런 데를. 예. 근데 그러다 보면요, 몸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어느 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몸에 힘이 없잖아요. 근육에 힘이 없잖아요. 똑같은 상황도 부정적으로 갖고 가게 돼 있어요. 뇌의 구조가 그렇대요. 선생님 운동 하시나요? 운동 계속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보니까 많이 해야 돼요, 선생님. 많이 해야 돼. 일단 나가면서 타이어를 하나 사요. 타이어. 폐타이어 알죠? 예? 그런 거. 승용차 타이어 안 돼요. 선생님 지금 체격도 좀 있고 하시니까 가끔 좀 완전 예뻐지게 돼 있어요,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예. 진짜요, 진짜. 그냥 우울증은 걸려도 운동해요, 그냥. 그냥 우울증 그냥 먹으면서 그냥 같이 해요, 그냥. 예? 뭔 말인지 알죠? 사람들이 요즘에 솔직히 너무 극단적인 생각, 자살할까 막 이런 생각 난다고요. 자살해도 운동을 하고 자살해야 돼, 그냥. 그런 사고로 그냥. 예? 그냥 운동하면서 자살하겠다 나는.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어쨌든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도 운동하고 아프겠다. 우울증 걸려도 운동하고 아프겠다. 어쩔 수 없이 의지를 조금 줍시다. 운동하는데. 예. 제 나이가 벌써 38살입니다. 철들어야 성공한 효도하는 삶일까요? 한 직장 오래 다녀야 하고 조건 좋은 남자만 만나야 하고 돈도 많이 모아야 하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 철들고 효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까요? 근데 요즘 시대에 효도라는 단어를 쓰는 메모를 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주 오랜만에 보는 단어인데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좀 효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효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 일부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저를 위한 강의 같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헌금을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나를 알고 그런 날 그냥 넘어가면 이 강의 선생님과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네. 헌금을 하고 네. 헌금은 저한테 할 필요 없고 그 돈을 딱 떼놔서 그걸 선생님이 의미 있는 곳에 쓰세요. 선생님을 위해서 뭘 사주고 싶다면 선생님을 위해서 사주고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면 이거 꼭 돈으로 환산해 보세요. 1,000원이어도 되고 10,000원이어도 되고 100만 원이어도 돼요.
만약 100만 원 단위가 되면 저한테 하시고 그 밑에 단위면 선생님한테나 주변 단위한테 하시고 계속 얘기해 보시죠. 홈그라운드가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 과목에서 하나 틀려서 집에 가면 전 과목 다 맞은 아이도 있지 라고 얘기를 하고, 전교 2등해서 가면 전교 1등은 누가 있니? 어디 대회 나가 상 받아 뭐 대상을 받아가면 대상 몇 명 받았니? 이런 식이었고.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니면 아빠가요. 아빠가. 엄마는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좀 무뚝뚝하고 관심이 표현을 안 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늘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을 안 하고 살았고, 그렇다 보니 늘 열심히 살기는 했어요. 근데 늘 만족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았죠. 그게 기폭제가 돼서 뭔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긴 했어요. 근데 그게 나이가 어릴 때는 인정의 형태로 다가왔는데, 나이를 먹었더니 이제 아랫사람을 제대로 돌보지를 못하는 그런 청동거울 같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직을 하겠다고 또 쉬고 있으니 부모님은 또 그 레파토리 있잖아요. 멀쩡한 직장 때려치고. 그리고 뭐 너는 만나는 사람마다 왜 그 모양이니? 근데 저는 칭찬해주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버는 남자보다 이쁘다 이쁘다 해주는 사람이 좋았던.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서 늘 주변에서 말하는 멀쩡한 년이 효도를 해야지. 그 효도라는 게 뭐 결혼인가요? 네, 뭐 결혼하고 아이 낳고 뭐 이런 거? 아기 낳고 뭐 그쵸. 너 닮았으면 얼마나 똑똑하고 이쁘겠니? 뭐 이런. 결혼할 때 됐으면 결혼을 해야지. 멀쩡한 직장 때려치지 말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최근에 직장을 아랫사람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뭐 의도치 않게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또 좌절을 느꼈죠. 아, 인생 잘못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일부 강의가 저 하나만을 위한 무슨 그런 강의 같았어요. 퇴직은 하셨어요? 네, 지금 네, 이직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몇 년 다니셨어요? 가장 마지막 직장은 2년 다녔어요. 아, 그래요? 2년이면은 좀 퇴직금이 좀 된다는 얘기인데.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처음부터 그걸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그게 안 되면 지금 그래서 표현도 선생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아랫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젊으신 분들이 자기 멤버한테 아랫사람이라고 잘 안 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마음에 어떤 상관없이 그 단어가 30대에서 잘 안 나오는 단어거든요. 네. 그리고 선생님도 그걸 받다 보면 그대로 또 멤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높거든요. 왜냐면은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솔직히 내 가족도 아니잖아요. 그럼 내 가족이면 조금 더 좋게 하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 내 가족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 더 그게 이제 그렇게 나갈 수도 있죠. 그 기운이, 그 느낌이. 그러면 지금의 20대는 선생님하고 더 충동하겠죠. 그리고는 만약에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셨어요? 회사에서? 마지막에 과장님. 예. 그러면은 뭐 지금 과장님이 그런 아버지 엄마 밑에서 성장했다면 과장님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조금 부당하게 해도 그걸 참고 견뎠을지 모른다고요. 근데 그러면 또 과장님은 또 지금 20대 친구들한테 그렇게 본인도 모르게 더 강력한 기운으로 요구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20대가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러는 세대는 아니죠. 바로 앞에서 얘기해 버려요. 면전에서. 과장님 처음부터 과장은 아니셨잖아요. 뭐 대단하다고 뭐 자기만큼 공부 안 한 사람 누구 있나 기지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이것들 봐라. 나는 그렇게 했을 때 말대꾸도 한 번도 안 하고 속으로 다 꾸역꾸역 참았는데 이것들은 버릇없이 어디서 그럼 선생님도 또 억울하니까 엄청 공격하고 그럼 그쪽에서도 또 뭐 난리 아닌 뭐가 벌어지겠죠. 그러면 헤드는 우리 성이 어떻게 되세요?
윤이요. 윤. 그럼 윤 과장 이거 좀 정리. 이거 회사 분란이라서 힘들어. 정리 좀. 윤 과장 이거 좀 해. 그러면 이사님 제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신 건 아니시잖아요. 저 완전 짜증나 진짜. 위에 새끼나 밑에 새끼나 정말 아주 그냥 그지 같은 회사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런 마음을 먹었나요? 그 자리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거를 유쾌하게 이렇게 인정하시는 건 선생님이 다음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저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저력이 없는 사람은 이런 자리 솔직히 오지도 않고요. 이렇게 자기 사연을 얘기하지도 않고요. 그걸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웃으면서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선생님은 상당히 유연한 힘을 분명히 갖고 계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면 이런 강의로든 책으로든 종교로든 어떤 다른 창구를 통해서라도 저는 그 얘기를 우리가 듣고 우리의 힘이 생기면 우리의 어린 나이에 너무 억울했던 그 아이에게 그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 이거 대단한 거야. 진짜 대단하다 너. 회사에 입사했을 때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에 입사하셨을 테니까 대단하다. 완전 자랑스럽다. 이렇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뭐 아빠 이번에 저 뭐 어디 국가에서 하는 공기관 들어갔어요.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항상 겸손하고 가서 어른들 말씀 잘 듣고 네가 뭘 하냐? 그러면 이제 억울한 거죠. 야, 겸손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 계속 겸손하라고 그러고. 그럼 이제 억울하면 그 억울함이 화로 나가거든요. 아니면 짜증이 나. 그러면 이제 선생님 계속 칭찬해 주는 남자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칭찬해 주면 다른 건 아예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큰 이상한 놈 만나요. 나는 좀 칭찬해 주고 난 뭐라고 안 해주고 막 그런 남자만 만났으면 좋겠어. 근데 그 남자 결혼하고 보니까 여전히 칭찬해요. 왜? 본인은 마약을 하니까. 캄프라치 하려고. 근데 선생님은 뭐만 봤어요? 칭찬. 왜요? 칭찬에 너무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난 다른 거 필요 없어. 돈 안 벌어도 돼. 내가 벌 수 있어. 그러니 나한테 예쁜 말 해주고 나 계속 예쁘다고 해주고 나 계속 잘한다고 해주고 당신은 그렇게만 하면 돼. 돈 내가 벌을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 돈은 내가 벌을게. 저랑 사귀었던 건 아니죠? 저 오늘 선생님 처음 보거든요. 제가 마스크 써서 잘 몰라보는 건가? 옛날에 사귀었던 분인가? 그러니 하나에 결핍된 거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 보면 다른 건 아예 안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 자존심이나 프라이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균형점을 좀 잡아가면 될 것 같아요. 12월에도 또 오세요. 퇴직금 있죠. 마감됐잖아요. 암표가 있잖아요, 선생님. 누군가 사연이 생겨서 저기 안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강연 보시고요. 행동하기 전에 말을 좀 여러 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정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그리고 인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이 언제 복을 받기 시작하냐면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려고 할 때래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복이 시작된대요. 나 그 말 들어봐야 되겠어. 나 그 책 한번 봐봐야 되겠어. 나 그 사람 한번 만나봐야 되겠어. 나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되겠어.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언제 마음이 가난해지냐면 살다가 힘든 날이 올 때래요. 그래서 최악의 케이스는 뭐냐면 힘든 날이 온 게 아니라 힘든 날이 왔는데 마음이 부요로워진 거예요. 딱딱해진 거죠. 힘들고 누구 말도 듣고 싶지가 않고
이게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힘든 날이 온 것은 최악의 케이스는 아니에요. 어려운 날이 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벽 앞에 있고 그랬는데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그러면 인생의 좋은 찬스가 시간이 지나서 그 시점이 분수령이었다라는 경우도 우리는 있죠. 그렇게 되시길 빌게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 잘하는 거 쉬운 일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하나는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우리는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고 누군가가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느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시간은 너무 제한적이고 인간의 생명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인간은 한없이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이 전 우주에서 지적 생명체를 발견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발견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끝없는 우주에 저희 인류만이 있을 뿐입니다. 무슨 새로운 교가 시작되는 느낌이네요.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주가 나오고 근데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종교가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종교 이전에 종교 너머의 사실이요. 이 광활한 우주에 저와 여러분만 생명체라는 사실이요. 지구만이. 그러니 가끔은 멀리에서 지구를 볼 필요가 있겠죠. 가끔은 우리의 삶에서 떨어져서 한번 우리의 삶을 볼 필요도 있고 그게 뭐 이직이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소중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